예, 안녕하세요. 예, ICPBL 리밋 프로젝트 수업 사례, 제 수업 시각지능학습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컴퓨터 비전 기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 프로젝트에 관한 사례 발표 지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인공지능학과 유용재입니다. 그래서 교과목을 먼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자면은 시각지능학습 과목의 목표는 일단 높은 수준에서 그 3학년 1학기에 배우는 컴퓨터 비전의 상위 과목으로서 높은 수준에서의 이해를 하는 것이 목표가 되겠고요. 예, 그래서 이를 위해 이미지 필터링, 트래킹, 얼굴 인식, 객체 인식, 스타일라이즈라든지 또는 이제 심화 응용 알고리즘, 인공지능 모델 등을 이제 과목에서 다루게 되겠습니다. 이 과목은 이제 AI 과목의 특성상 이제 단순히 비전 알고리즘을 우리가 배웠다, 돌려봤다 정도로 그치지 않고 프로젝트를 통해 실무적으로 이제 구현을 해서 그 지식을 직접 사용해서 체득하도록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리고 이러한 측면에서 제가 ICPBL 리밋 과목으로 이제 설계를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완성된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학습자의 개발 역량이라든지 아니면 취창업 또는 진학 등 장래에 이제 학생 장래의 밑바탕이 될 수 있는 자산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ICPBL 리밋 프로젝트로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협력한 회사는 주식회사 다치라는 이제 그 소셜 벤처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시각장애인용 각종 그 프로덕트, 뭐 예를 들면 점자 패드나 점자 시계, 아니면 점자 키오스크 같은 접근성 기기, 또는 그런 접근성 서비스를 메인으로 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회사랑은 사실은 제가 이제 교수 부임 이전부터 약간 연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잘 협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참여하신 분들은 제가 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상당히 그 실무자보다 훨씬 더 높은 레벨에 계신 분들이 좀 참석을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기업 총괄 전략 고문 맡고 계신 김지호 고문님, 그리고 그 디자인 서비스 디자인을 총괄하시는 주백준 이사님, 그리고 이제 실제 본인이 시각장애인이시면서 이제 주식회사 닷에서 개발 업무를 수행하고 계신 황기현 프로님께서 이렇게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종 문제 시나리오, 회사와 같이 도출한 문제 시나리오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 분들의 경우는 실생활에서 시각이 없기 때문에 교육도 어렵고요, 이동도 어렵고 많은 부분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그래서 프로젝트에서는 이런 비전 기술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분들을 조금이라도 도와드릴 수 있는 모바일 앱을 한번 개발해 보면 어떨까라고 이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이제 회사 측에서도 이제 적극 찬동해 주셔가지고 이 아이디어를 저희가 최종 프로젝트 문제로 제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외에도 많은 일을 하고 계신데요. 사실은 그 시각이 없기 때문에 비전, 즉 컴퓨터가 보는 눈의 역할을 컴퓨터가 어느 정도 대신할 수 있게 되면은 훨씬 더 이제 이분들의 복지 측면에서 좀 장점이 더 생길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업 목표 및 주차별 수업 계획은 이렇게 지금 짜놨고요. 시각지능 모델의 개념과 원리를 이해를 해서 최신 시각지능 모델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가 되고, 그리고 사용자의 니즈까지도 파악해서 우리가 정말 쓸만한 그 현업에서도 개발해서 쓸만한 서비스 내진 프로덕트까지 개발하도록 함이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주차별로 간략하게 이제 보시면은 수업은 대략 한 7, 8주 전에 이제 끝나게 되어 있는데요. 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사실은 조금 더 했어요. 한 9주 정도까지 이제 수업을 진행했고요. 중간에 이제 현장 견학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제안서 발표, 그 다음에 중간 발표, 데모데이, 그 다음에 최종 보고서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 위주로 제가 설계를 해서 수업을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팀 구성, 팀 빌딩에서는 약 이제 3, 4인 내에서 자유롭게 구성을 하게 하였고요. 사실은 첫 신설 과목이고 제가 그 강의 계획서를 너무 무섭게 써놔서 그랬는지 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신청하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11명 소규모 수업으로 이제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된 거 친한 사람들끼리 해도 좋고 어떻게 해도 좋으니까 자유롭게 구성하세요 라고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장 조언의 역할은 제가 따로 지정을 하지는 않았고요. 딱 하나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장의 경우에는 프로젝트 매니징과 제 피드백을 받는 창구의 역할을 하면 되고요.
프로젝트 개발에서 이제 요구하는 사항이 개발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뭐, 누구는 프론트엔드가 더 급할 거고요. 누구는 이제 백엔드, 어떤 분들은 이제 서비스 디자인, 내지는 사용자 실험, 뭐, 등등등까지, 되게 다양한 어떤 개발 과정에서 서로 다른 액티비티가 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역할 배분을 하도록 맡기되 제가 피드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각자 토의를 해서 분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거에 관련해서 특별한 민원, 불만 등 피드백은 다행히 없었는데요. 만약에 이제 수강생 늘고, 뭐,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이 많아지다 보면은 뭐 포기하는 사람, 중간에 드랍하는 친구들, 뭐 등등등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아직, 이번 수업에서는 겪지 못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잘했다는 얘기밖에 제가 뭐 할 말이 사실은 없기는 합니다. 만약 이제 추후에 문제가 또 생긴다면은 어떻게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해야 될지는 조금 더 이제 생각해보고 아마 향후에도 좀 풀어야 될 숙제로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수업은 사실 조금 달라졌어요. 그래서 9주차까지 이제 운영이 되었고요. PBL 프로젝트 피드백하고 현장 견학, 그 다음에 방문 온라인 멘토링 위주로 했고요. 제가 이제 국제학회 출장을 다녀오는 바람에 이제 수업이 조금 더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경우에는 5주차까지 프로젝트 주제를 정해서 발표를 하게 되고요. 피드백을 반영해서 최종 목표를 확정 짓습니다. 이후에 이제 각 팀별로 약 3개 수업마다 이제 피드백 세션을 수행을 하고요. 11주차에는 회사를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 발표도 했고요. 회사 견학에서 이제 회사에서 실제로 이제 어떤 프로덕트를 만들고 어떤 서비스나 아니면 어떤 일을 하는지 이제 학생들한테 직접 실무적인 경험도 이제 제공을 해주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이제 10주간에 걸쳐서 이제 최종적으로 프로젝트 구현을 수행을 했고요. 그래서 15주차에 학생들이 구현한 완성품을 직접 시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16주차까지 이제 최종 문서화, 오픈소스화, 이제 코드 업로드 등을 다 완료를 하였고요. 제가 이제 주로 학생들한테 많이 주는 피드백의 경우는 이제 프로젝트가 되게 앰비셔스한 경우가 많아요. 이제 이걸 3달 만에 다 한다고? 이런 이유가 많았기 때문에 주로 구현 가능성 위주 해서 이제 그 현실적인 스코프를 정하도록 많이 유도를 했고요. 실무자분께서는 이런 시각장애인 그 소셜벤처 업계에서 이제 오래 몸담으셨기 때문에 시각장애인 분들한테 이게 필요하다, 이게 필요하지 않다. 내지는 그 본인이 직접 시각장애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계신 분의 경험도 한번 전달을 해주시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렇게 해야 도움이 된다와 같은 현실적인 피드백을 많이 주셨습니다. 학생들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일단은 긍정적이고 되게 신기해하고 성취감도 느끼고, 특히나 어떤 사회적으로 보람찬 일을 한다라는 데서 그 많은 좋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모데이에서 이게 된다고? 라고 해가지고 학생들이 굉장히 신기해하는 그 경험도 이제 같이 볼 수 있었는데요. 결과나 성찰 부분에서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참여하신 분들, 그 다음에 회사에서 하신 역할을 다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주식회사 닷의 김지호 전략고문님, 그 다음에 주백준 디자인 총괄이사님, 그 다음에 황기현 프로님, 개발 프로님, 이렇게 3분이 참여를 하셨고요. 그래서 현장 견학, 줌 미팅, 조별 피드백 등을 이제 매번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학생들이 구현한 내역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조의 경우에는, 이 조는 이제 문서를 인식을 해가지고 학생들 프로젝트가요, 문서를 인식해가지고 이제 그 도장이라든지 아니면은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혹시나 이제 이게 무슨 서류인지 다시 설명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각종 여러 가지 계약과 관련된 아니면 문서를 읽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아니면은 뭔가 내가 확인을 해야 될 액티비티가 있을 때 도와주는 앱을 개발을 한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서류가 어떤 내용인지 확인하는 부분, 그 다음에 서류 확인을 마친 다음에 이거를 이제 어디다가 어떻게 서명하면 되는지를 알려주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하였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조는 제가 같이 이제 넣어놨는데요. 두 번째 조는 시각장애인의 운동을 도울 수 있는 앱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조의 경우에는 이제 두 번째 조의 경우에는 포스처를 인식을 해가지고 사용자가 이제 요가 포즈를 올바르게 잡을 수 있도록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하였고요. 물론 여기는 제가 스코프를 많이 줄이라고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왜냐면 문제가 계속 어려워지고 할 게 많아지거든요. 그래가지고 현실적으로 어디까지 가능하겠다라는 거를 타겟 동작 몇 가지를 잡아서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고요. 그래서 잘 구현해서 데모까지도 실제로 마쳤습니다. 예, 세 번째 조의 경우에는 이제 명암 인식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그 리멤버 앱
앱 같은 명함 저장 앱 내지는 명함에서 정보를 추출해오는 앱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 성찰인데요. 첫 학생은 이제 두 번째 조 조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운동 단계별 이제 그 시나리오, 유즈 케이스를 프론트로 녹여낼 때 이제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 피드백을 받아서 어떻게 수정을 해나가야 되는가, 그 다음에 어떤 AI 모델을 만들어서 소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영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이제 리더로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데서 다 많은 경험을 하였다라고 이렇게 성찰을 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조의 경우에는 이제 그 구현의 이제 실제가 어떻게 되는지 더 알아보고 싶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공부를 해보고 싶은 그 동기 욕구 측면에서 충분히 성공적이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처음 개발 했다고 하는 마찬가지로 이제 첫 번째 조학생인데요. 사용자를 고려한 인터페이스라든지 그 다음에 성과를 내서 직접 시연을 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좋은 경험으로 남았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마무리를 짓자면요. 프로젝트를 이제 직접 이 학생들이 완성을 해서 그 기업체에서 필요한 내지는 기업체와 연관된 현장 경험과 연관된 프로젝트를 통해서 직접 시연해서 구현해 봄으로써 이제 본인의 역량도 올림과 동시에 학생 커리어에도 이런 RCPBL 유형이 상당히 이제 좋은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조금 주의해야 될 사항은 사실은 키플레이어 내지는 조장, 누군가 한 명이 소위 캐리롤이라고 하죠. 이거를 이런 역할을 하는 학생이 발생하는데 이 친구들한테 어떻게 합당하게 보상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데서도 사실은 굉장히 큰 운영의 묘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래가지고 제 경우에는 사실은 프로젝트 점수를 가중치를 곱해서 줬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점수를 각 조 안에서도 차등을 해가지고 이런 캐리롤 학생에 대해서 보상을 주고 이렇게 운영을 했었는데요. 그래가지고 이것 또한 불만이 사실 안 나올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학생들이 어떻게 해야 그래도 그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이렇게 점수를 적당히 차등을 두고 소위 얘기하는 이제 프리라이더 문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일 여기서 중점이 가야 되는 부분은 프로젝트와 그 다음에 이제 학생 커리어와의 연계, 그 다음에 이제 데모데이를 통해 가지고 학생 경험을 이렇게 제공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를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도 있어야 되고요. 학생들이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이제 수행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자금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저희 같으면 AI 서버라든지 아니면 각종 재료들 이런 여러 가지 구매나 아니면 금전적으로 좀 필요한 부분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현장 견학 가는데도 당연히 비용이 발생을 하고요. 이래서 여러 가지 운영에 있어서 사실 필요한 거는 결국에는 이제 비용 문제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다행히 이제 저희 이제 쉐어 사업단과 그 다음에 이런 미니 프로젝트 재원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어서 조금 이제 좀 수월하게 운영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이런 적극적인 지원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고요. 그래서 제 발표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